아렌투 테크놀로지는 요번에 10월 15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나면은 전환을 해야 할 물량이 거의 안 남습니다. 따라서 15일 이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번에 가져온 기업은 아렌투 테크놀로지고요. 10월 15일까지 이제 12일 남았죠? 이후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기업 규모는 1,200억 원 정도로 작은 편에 해당하지만 실속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조금 많아요. 76%. 2021년 이후로 대신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증가 중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업 개요 인트로입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는 5G 섹터에 속하는데 최근에 5G 섹터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2년 전에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자랑했던 KMW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렌투 테크놀로지 주가는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꿈틀거리고 있어요. 섹터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도 주가 흐름이 디커플링 되는 이유는 실적이 나오고 향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꾸준히 성장 중인 기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들어올 만한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개요 사업부 소개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MLC랑 MCP랑 그리고 ATC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ATCC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ATCC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는데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PCB가 뭔지 아시나요? 전자기기 뜯으면 나오는 초록색 판때기 하나 있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납땜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PCB라는 판이 고온이 가해지면은 떡 부러지거든요. 떡 부러져요. 일부 통신 장비는 고온에서 PCB에 작업을 해야 돼요. 납땜질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때 ATCC라는 게 필요합니다. ATCC가 세라믹 소재라서 ATCC로 만든 PCB 기판은 고온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서 세라믹은 도자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업부 중에서 여기를 이제 MLC 그리고 여기를 MCP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MLC 사업부는 최근 4년간 평균 매출 비중 64% 이상 차지할 정도로 주력 매출 품목이고 향후에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은 5개 업체가 독과점 시장이에요.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게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에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ZT 이렇게 5개가 기타 3% 빼고 독과점 중입니다. 97%예요. 5개 기업을 합치면은. 그런데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여기 5개 기업에 다 납품을 해요. 특히 올해 에릭슨과 벤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얘네가 글로벌 5G 장비 점유율 2위 업체예요. 내년부터 에릭슨에 납품한다는데 당연히 내년은 실적이 더 좋겠죠. 그리고 왜 아렌투 테크놀로지에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업 내용이 조금 어렵죠.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투자자지 해당 산업 분야 연구원은 아니잖아요.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영업이익률 추이 보이시죠? 계속 증가해요. 2017년도에 5%였는데 2023년 전망이 34%예요. 근데 이게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벌써 2020년에 17%예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1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죠? 12개월 선행퍼가 12.8배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리스크 때문인데요. 이게 좀 중요한 리스크거든요.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전환사채 발행량이 조금 있어요. 1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자들이 빠르게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늦게 할수록 이득이에요. 왜냐? 발행 당시에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2순위가 주식 투자자, 주주예요. 그런데도 주식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이 회사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는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주가는 오르는데 주식수가 증가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있는 기업은 대부분 전환 청구권 행사가 다 끝나갈 무렵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R&2 테크놀로지는 요번에 10월 15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나면은 전환을 해야 할 물량이 거의 안 남습니다. 따라서 15일 이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안 적었는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200억 원 정도 있어요. 올해 1월 25일에 발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리픽싱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를 엄청나게 짓누르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낫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물론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낫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다음으로 차트 분석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봐야 될 부분은 총 3가지인데 여기서부터가 2016년이거든요. 2016년 상장 이후로 꾸준한 기업 규모 성장과 동시에 주가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큰 흐름에서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주봉 21선, 여기 빨간색 선이거든요. 요 빨간색 선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때를 제외하고는 잘 이탈을 안 해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조만간에 위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주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거의 다 됐는데 2021년 10월 15일 직후가 이제 삼각수렴이 딱 끝나는 지점쯤이거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주가 방향이 상승으로 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R&2 테크놀로지 분석이었고요. 궁금하거나 이상한 부분 보이시면 댓글로 말씀 주세요. 항상 댓글 확인하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통해서 리포트 다운로드 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